네,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삼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부터 김 위원장이 중국까지 무엇을 타고 갈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주민들에게도 알리면서 그야말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게 이제 국가적 이벤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이벤트로 포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할 부분이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양자 외교에만 좀 치중을 해왔었는데 정말 이 김일성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이게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북한 정권은 이 위대한 이 김정은 수령 동지의 어떤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인 것으로 포장해서 지금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전승절 참석 하루 만에 지금 북한 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갖다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홍보할 거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푸틴,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정상들과 어깨를 이 나란히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만천하에 알리는 어떤 이제 그런 기회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 자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타고 중국으로 갈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그 하노이 회담 때 네네. 그때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정말 긴 시간 가면서 그렇죠. 네, 김 네네. 위원장의 네. 모습이 뭐 외신에 포착이 됐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이 방탄 열차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이 열차를 타고 이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이 네. 북한의 좀 전통이 된 것이 아닌가 아, 생각해 보면은 김정일 아버지죠.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도 열차를 타고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을 조금 선호했던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예. 이게 그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방탄 열차라 그러나요? 특별 열차인데 이 방탄 시설이 정말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 방탄 시설을 정말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뭐 포라든지 뭐 하여튼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정말 거의 뭐 최고급의 방탄 열차, 특별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동선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비행기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김정은이 전용기가 있는데요. 그 네네. 전용기가 굉장히 낙후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2018년이죠. 아마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갈 때도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비행기를 갖다 하나 빌려서 그렇네요. 네. 싱가포르를 갔다라는 아마 그 사실이 맞을 겁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면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처음으로 이제 여러 정상들과 함께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네. 북한의 어떤 외교적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좀 봐야겠죠. 근데 이 전승절을 원래 이제 그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는 것을 좀 꺼려했던 이 김정은인데 네. 좀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 러시아와 밀착을 굉장히 강화한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종식이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최근 2, 3년 동안 북러 밀착을 중국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조금 좀 개선시켜놔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이번이 과연 이제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는 것일지 아니면 앞으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방 국가 그리고 네네.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은 반미 성향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한 어떤 그런 국가들이 모이는 어떤 다자 외교의 장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도 참여를 할 것인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가 생겼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그 전승절 행사 참석하는 정상의 명단을 보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미얀마 등이 포함이 돼서 지금 외신들은 대표적인 격변의 축 국가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26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면면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 조금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국가들 그리고 좀 친중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기구의 수장도 다수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의도는 이거 봐라, 우리의 동원력이 이 정도다. 예,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과시하는 어떤 행사로 간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격변의 축 이상의 어떤 반미 연대를 좀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BBC는 북중러 정상이 함께 서는 이벤트는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사진 이상의 의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사진으로 그러니까 연출하는 것 이외에도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든가 네. 어떤 북중러 밀착 강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 북중러 새 정상이 따로 만날 것인지는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네. 왜냐하면은 이 일단 다자 외교의 무대이고 그리고 그렇죠. 전승절 기념식입니다. 근데 새 정상이 따로 만나서 뭐 별도의 메시지를 낸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따로 만나서 메시징을 한다면은 정말 이 새 국가가 이제는 정말 똘똘 뭉쳐서 한미일에 대항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야말로 한미일 대 북중러 네, 이제 이런 근데 이제 대결 사실 구도가 부족하네요. 북중러가 나름대로 조금은 느슨하게나마 그리고 서로의 이견이 있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많았었지만 밀착의 정도를 높여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한중일이 뭉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대국 경쟁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서로 편먹고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일 이 공조 강화를 북중러 밀착에 대한 대응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닭과 달걀의 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누가 뭐 먼저 공조를 강화했고 누가 지금 뭐 어느 국가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편먹고 싸우는 거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것은 강대국 경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2018년, 2019년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방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많은 국가, 특히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네. 만약에 북미 협상에서 뭔가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은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나와 지금 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뒤를 봐주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어. 중국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은 지금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 정말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 마.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과의 뭐 대화라는 것 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정말 든든한 국가가 우리나라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예, 당신이 예. 정말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정말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 큰 선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징이 좀 그런 뭐 신호를 발신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있다라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대화 재개의 어떤 포석으로 이번 방중을 택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네, 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정말로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아. 있어라. 뭐 이제. 더욱더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포석일 네,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승절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좀 주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전상 다른 곳에 앉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그래도 국가 수반이고, 예, 예.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상 다른 곳에 배치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뭐 다자 외교 무대라는 것이 뭐 여러 이유로 좀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떤 마주쳐서 악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사이드라인으로 빠져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15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러 이 북경에 갔는데 네네. 그때 북한에서는 이 최룡해 당시 이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우연히 만나더라도 뭐 눈인사 정도, 악수 한 번 정도 하지 그냥 이렇게 좀 사이드라인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2018년에 이제 만남을 가졌던 그런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도 접촉할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고 그리고 눈인사하고 뭐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비공식으로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한 어떤 그런 무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그렇게 지금 좋지도 않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10월 경주 에이펙 참석 여부 그리고 또 이 에이펙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전망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위성락 실장께서 아마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정확히 짚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북미 회담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정은이 이 아펙 정상회담에 한국에 오는 건 온다는 더 것도 어려운 저는 부분이겠죠. 상상할 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번에 판문점으로 또 갈까? 그것도 지난번처럼.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미북 북미 정상회담도 글쎄요, 제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 당신 나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 핵보유국인 것으로 인정해줘. 그리고 뭐 비핵화의 빗자만 꺼내도 나는 절대로 대화에 나가지 않을 것이요. 네, 뭐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좀 담아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선제적으로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야 김정은 뭐 그러면은 너희를 어떻게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부과한 제재만이라도 좀 뭐 해제를 해줘.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핵보유국 인정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암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동안 부과해온 제재를 뭐 일부라도 저는 해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이 회담을 그러니까 대화를 개최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김정은이
야 그래 뭐 그러면은 뭐 우리를 뭐 핵보유국으로 뭐 인정해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우리 좀 핵 군축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실장께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는 말자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한다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북한에게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대화만은 서두르지 말자. 네네.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대화의 여건은 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